자, 안녕. 오늘은 2023년 3월 고3 전국연합 우리 생명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한번 볼게. 다음은 히말라야 산행에 대한 자료이다. 털이 길고 발굽이 갈라져 있어 춥고 험준한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살아가는데 적합하다. 털이 길고 바닥이 갈라져 있는 이유가 히말라야 산악지대에 살아가는데 적합하다라고 말했으니까 요건 적응과 진화에 해당되겠지. 자, 나수컷은 단독 생활을 하지만 번식 시기에는 무리로 들어가 암컷과 함께 자신과 닮은 새끼를 만든다. 새끼 만든다고 했으니까 생식과 유전. 그래서 답 2번 이렇게 될 것이고. 자, 이제 2번. 다음은 사람에서 일어나는 세포 호흡에 대한 자료이다. 기억은 포도당과 아미노산 중 하나이다. 세포 호흡 과정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일부는 ATP 합성에 이용된다. 방출된 에너지의 대부분은 체온 조절에 사용되지만 일부를 ATP 합성에 이용하게 되지. 자, 기억이 세포 호흡에 이용된 결과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 만들어진다. 세포 호흡은 산소와 반응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작용,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 만들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구성 원소에 질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 우리 포도당은 탄수화물,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고 아미노산은 단백질, 탄소, 수소, 산소, 질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될 수 있는 건 질소가 포함된 아미노산.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 미토콘드리아에서 A가 일어난다. A, 우리 세포 호흡 말하는 거기 때문에 A가 일어난다 맞고요. 암모니아는 B에 해당된다. 암모니아는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 우리가 아미노산을 세포 호흡에 사용하게 되면 암모니아가 생성되고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간에서 해독작용해서 요소로 합성한다라고 배웠을 거야. 우리 요소는 암모니아보다 독성이 약한 거지. 독성이 없는 거 아니니까 주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기억은 포도당이다. 아까 얘기했듯이 질소가 포함된 노폐물이 형성되려면 우리 질소가 구성 원소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지? 포도당은 질소를 구성 원소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소가 구성 원소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이 정답. 그래서 틀린 말. 그래서 기억 니은이 맞는 답이겠다, 그지? 우리 3번. 자, 다음은 사람의 기관 A와 B에 대한 자료래. A와 B는 이자와 콩팥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했어. A에서 생성된 오줌을 통해 요소가 배설된다라고 했으니까 A는 콩팥을 말하는 거네. 콩팥. 그렇다면 B는 이자가 되겠지. 자, 이자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글루카곤과 인슐린이 있어. 그지? A의 부족은 대사성 질환인 당뇨병의 원인 중 하나. 당뇨병의 원인이라고 말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건 인슐린의 확률이 높아지겠다. 그지? 자, A는 소화계에 속한다. A는 콩팥이야. 소화계가 아니라 배설계죠. A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간으로 이동한다. A, 인슐린이야. 인슐린의 표적기관이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전환시켜서 혈당량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슐린의 역할. 맞는 말. 자, 고지혈증은 기억에 해당된다. 대사성 질환. 우리 고지혈증, 대사성 질환 맞죠? 그죠? 그래서 니은 디귿 답 5번 답. 이렇게. 자, 4번. 그린 가와 나는 결핵과 독감의 병원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를 거야. 일단 가와다가 누군지 찾아야 되겠지? 자, 결핵은 세균이야. 우리 독감은 바이러스야. 우리 가나의 그림을 봤더니 세포막이 보여. 세포막은 생물이 가지는 특성이기 때문에 나가 세균인 결핵을 말하는 거고 간은 바이러스를 말할 거야. 자, 간은 독감의 병원체이다. 독감 바이러스 맞고요. 나는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하지 못한다. 생물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있지. 가와 나는 모두 단백질을 갖는다. 간은 단백질 결정으로서 단백질을 가지고 생물은 주요 구성 성분이 단백질이지, 그지?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디귿 우리 3번 이렇게. 자, 이제 5번 볼까요?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흐름에 대한 학생 A에서 C의 발표 내용이래. 한번 볼까? 학생 A,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는 생물을 생산자라고 부른다. 그치? 맞는 말이다. 그치? 1차 소비자의 생장량은 생산자의 호흡량이야. 에이, 호흡량은 1차 소비자한테 전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굳이 따진다라면 피식량에 포함되겠지. 그지? 그래서 틀린 설명.
우리 1차 소비자에서 2차 소비자로 유기물에 저장된 에너지가 이동한다. 1차 소비자의 에너지가 2차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이 바로 유기물을 통해서 유기물을 매개체로 전달되기 때문에 학생 C 맞는 설명. 그래서 A와 C 학생이 맞는 답이 되겠다. 자, 6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래요? 가 뒷날개에 긴 꼬리가 있는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지 않는 것을 보고 봤어. 긴 꼬리는 이 나방의 박쥐에게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 가설. 연역적 탐구 방법이겠네. 이 나방을 집단 A와 B로 나눈 후 A에서는 긴 꼬리를 그대로 두고 B에서는 긴 꼬리를 제거했대. 긴 꼬리의 유무가 조작 변인. 자, 일정 시간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았대. 기억과 니은은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 요거 바로 보고 여러분 먼저 생각나는 것처럼 당연히 꼬리가 긴 녀석이 덜 잡혔겠지 라고 바로 정의 내리면 안 돼. 다음 과정에서 결과 꼭 확인해야 돼. 긴 꼬리는 이 나방이 박쥐에게 잡히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했으니까 가설이 옳다가 되는 거고, 가설이 옳다가 되니까 잡힌 비율이 큰 기억이 꼬리를 제거한 B에 해당될 것이고, 니은은 A에 해당되겠지, 그지? 자, 기억은 B이다. 이렇게 맞는 설명.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가설 설정했고요. 가에서 그리고 탐구 설계 나에서 했어. 그리고 다에서 우리 결과 확인했고, 라에서 일반화 도출시켰지, 그지? 연역적 탐구 방법 맞네. 박쥐에게 잡힌 나방의 비율은 종속 변인이다. 종속 변인은 쉽게 얘기해서 결과라고 생각해주면 돼. 꼬리를 제거하거나 꼬리를 그대로 둔 덕분에 우리 잡힌 비율의 차이가 생겼지, 그지? 결과에 해당할 수 있을 거야. 종속 변인 맞는 설명. 기억 니은 디귿 5번. 7번. 그림가는 탄수화물을 섭취한 사람에서 혈중 호르몬 기억의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 자, 기억부터 찾아볼까? 탄수화물 섭취했어. 그러면 포도당이 증가할 거야. 당이 증가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누구 분비될 거야? 인슐린 분비될 거야. 기억? 인슐린일 것 같아. 자, 나는 세포 A와 B에서 세포 밖 포도당 농도에 따른 세포 밖 포도당 농도는 혈당량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문제풀이가 좀 쉬워질 거야. 세포 안 포도당 농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했어. 혈당량이 증가했더니 세포 안에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더라. 그럼 혈당량이 낮아졌더라 이거잖아, 그치? 기억은 인슐린과 글루카곤 중 하나라고 말했고 A와 B 중 하나에만 처리됐다라고 말했으니까 A에는 인슐린이 처리가 됐고 B에는 인슐린 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당량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안에 포도당 농도의 변화가 없어서 혈당량이 그대로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기억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래. 기억은 인슐린이다. 맞아. 이자의 알파세포에서 분비된다. 알파세포, 이자에서 분비되는 알파세포와 베타세포. 우리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건 글루카곤, 베타세포에서 분비되는 게 인슐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알파세포가 아니라 베타세포가 맞지. B에 처리되었다. B에 처리됐다라면 세포 안의 포도당 농도가 우리 세포 밖 포도당 농도 증가에 따라서 증가해야 돼.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 처리한 건 A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만 맞는 답 1번. 자, 8번. 그림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와 홍채가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경로를 나타낸 것이래. 자율신경이니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찾아야 될 것이라고 했고, 홍채라고 했으니까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장, 부교감신경은 동공을 축소, 그리고 교감신경의 중추는 척수, 우리 부교감신경의 중추는 척수뿐만 아니라 연수, 중간내, 그리고 뇌줄기 여러 가지 있으니까 요거 최근 트렌드야.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중추 묻는 거 꼭 기억해 주도록 하고요. 우리 그림 보고서 이제 교감과 부교감 찾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시냅스 기준으로 그림 잘 확인하면 돼. 시냅스 전 유련이 긴 우리 위에 있는 유련, 이 위에 있는 유련이 부교감 신경. 그리고 시냅스 전 유련이 짧은 이 아래쪽 유련이 교감신경.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의 중추를 척수에 이렇게 그려준 예쁜 모습 보일 거고, 부교감신경의 중추를 여기 뇌줄기에 그려준 모습 볼 수 있을 거야. 자, 기억의 신경세포체는 뇌줄기에 있다. 요거 많이 묻는 트렌드라고 했었죠. 그죠? 까먹으면 안 돼요. 우리 기억은 부교감신경은 중추가 척수가 아니라 여러 개일 수 있다. 그 중에서 우리 동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뇌줄기 맞는 설명. 기억과 니은의 말단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 우리 자율신경 문제 나올 때 신경전달 물질 많이 묻죠. 그죠? 일단 우리 부교감신경의 시냅스와 우리 부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 그리고 교감신경의 시냅스에 분비되는 물질, 이때 신경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으로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감신경의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가 되지 않고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되죠. 그죠? 아무래도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기간에 작용하여 서로 반대되는 역할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의 말단의 신경전달 물질이 다르다. 그래서 많이 문제 낼 거니까 잊지 말고 꼭 학습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어쨌든 기억과 니은은 부교감신경의 시냅스와 말단이기 때문에 아세틸콜린으로 같습니다. 디귿의 활동전이 발생 빈도가 증가하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라는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흥분이 일어나면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디귿 교감신경이잖아, 그지? 교감신경에 흥분이 일어나게 되면 동공은 확대되지 작아지지 않아요. 틀렸어. 그래서 기억, 니은 3번 이렇게 찾아주면 돼. 그다음 9번. 표는 방형구법을 이용하여 어떤 지역의 식물군집을 조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래.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찾아내래. 일단 표를 봤더니 개체수가 나와 있어. 밀도는 지금 이야기해주지 않았고, 빈도 나와 있고요. 상대 피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중요치 나와 있어. 빈칸들 채워내야 될 거네. 일단 상대 피도 나와 있으니까 상대라는 말 들어가 있으면 다 더했을 때 100 나와야 돼. 일단 확인. 38, 27, 35 더하면 100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빈도, 상대 빈도 한번 구해 볼 거야. 여기 중요치 활용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상대 빈도 어떻게 구한다 그랬지? 전체 빈도 더해 주고선 0.8 더하기 0.5 더하기 0.7 그리고 종의 빈도 0.7부터 할게요. 우리 C 지금 중요치 찾으려고 해. 그렇게 되면은 얘는 얼마니? 2.0분의 0.7 곱하기 100이니까 35 여기 35 그러면 여기 40 여기는 25 이래서 어떻게 100 이렇게 만들어 줄 거야. 그렇게 되면 중요도가 90이라고 말했는데 여기 35 35니까 70 그럼 우리 상대 밀도가 20이 돼야 되는 뜻인 거야. 상대 밀도 어떻게 구해? 똑같이 전체 개체수 다 더할 거야. 36 더하기 모르는 물음표 더하기 12분의 우리 12 곱하기 100이 20%가 나온다는 뜻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물음표가 얼마가 돼야 될까? 12가 돼야 되겠다. 그지? 얘 12가 돼야 돼. 그럼 얘도 상대 밀도 20% 될 거고 상대 밀도 60% 되겠지, 그지? 이렇게 하고서 이제 문제 풀러 가보면 A의 상대 빈도는 40%이다. A의 상대 빈도는 40% 맞고요. B의 개체수는 20이다. B의 개체수는 20이 아니라 12. 틀렸고 우점종은 C이다. 일단 C는 지금 중요치가 90, 중요치가 가장 높은 걸 우점종이라고 말하게 되는데 A종 보게 되면 상대 밀도랑 빈도만으로 이미 중요치가 100이 넘고 있어. 그지? C가 아니기 때문에 C는 틀렸어. 그래서 기억만 맞는 1번 답. 자, 다음은 10번.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X를 나타낸 것이래요. 체세포는 항상 핵상이 EN 상동 염색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 잊으면 안 되고 지금 그림 보면 우리 세포 분열의 후기의 모습이 나와 있잖아. 그지? 후기의 모습으로는 볼 수 없어. 너희들이 세포 분열 과정 혹시 배웠던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중기일 때 염색체를 관찰하기에 가장 좋다라고 표현했지. 그지? 그래서 중기의 모습을 너희가 그려주는 게 좀 필요해. 얘가 분리되기 전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겠다. 즉 이분체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면은 염색체 수가 하나, 둘, 셋, 넷, 4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2에는
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분체의 모습이니까 복제된 상태의 모습일 것이고 우리 복제된 염색 분체이기 때문에 A에는 라지 T 염색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염색체라는 유전자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라고 말했으니까 상동 염색체의 동일한 위치 여기에 있는 게 스몰 t 유전자에 해당되겠지, 그지?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모두 그러래. X는 분열기의 세포이다. 지금 분열기의 세포 맞고요. 다음에 A에는 스몰 t가 있다. A에는 스몰 t가 아니라 라지 t가 있지. 스몰 t는 상동 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거지 염색 분체에 있는 게 아니죠. B에 동원체가 있다. 동원체 동그란 게 동원체라고 생각하면 돼. 동원체 있어. 그래서 기억 디귿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자, 11번. 그러면 항원 X에 노출된 적이 없는 항원 X에 노출된 적 없으니까 뭐 없어요? 기억세포 없어요. 어떤 생지에 기억을 1회 X를 2회 주사했을 때 이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래. 기억은 X에 대한 항체가 포함된 혈청 X에 대한 항체가 포함된 혈청이거나 X에 대한 기억세포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어. 기억을 주사했는데 항체가 늘어났다? 기억세포를 만약에 기억이 X에 대한 기억세포였다면 항원 없이 항체를 형성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원에 지금 주사된 적이 없는 기억 상황이라서 X에 대한 항체를 직접 주사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지? 다음째, X 1차 주사했을 때 항체가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지, 그지? 이걸 1차 면역이라고 불러. 왜? 기억세포가 없으니까 항체 생성에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죠. 반면에 X를 2차 주사했을 때는 주사한 시점부터 바로 항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그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고 항원이 주사되었기 때문에 항체가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기억 주사에서 기억세포일 리가 없는 거야. 항원이 없는 상태에서 항체를 형성할 리는 없을 거니까. 기억은 X에 대한 기억세포이다. 그럴 리가 없어. 구간 1에서 X에 대한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했다.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할 리는 없어요. 비림프구가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로 분화가 일어난 거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형성했겠지. 구간 2에서 체액성 면역반응이 일어났다. 우리 체액성 면역반응이라는 건 항체에 의한 항원항체 반응을 의미하게 돼. 즉 항체가 존재한다라면 체액성 면역 반응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맞는 설명. 디귿만 맞는다? 3번 되겠네요. 자, 12번. 그림은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래. A는 갑상샘과 뇌하수체 전엽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TRH와 TSH다라고 표현했어. 뭐 A는 볼 거 없이 뇌하수체 전엽이겠지, 그지? 요게 갑상샘이잖아. 그러면 기억은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 전엽으로 뇌하수체 전엽 자극 호르몬 TRH 그리고 뇌하수체에서 갑상샘 자극 호르몬 TSH 요거 외우기 좀 힘든 친구들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팁 주는 거 하나 있는데 사전식 암기법이라고 원장님이 이름 줬어. RS 누가 먼저지? 사전에서 찾아보게 되면 알파벳 R이 먼저지, 그지? 그래서 얘가 TRH가 먼저 나오는 거, TSH가 나중에 나오는 거 이렇게 잘 못 외운 친구들은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래. A는 뇌하수체 전엽이다. 저 오른쪽에 티록시 분비되는 게 요게 갑상샘이니까 당연히 뇌하수체 전엽일 수밖에 없고 니은은 TRH이다. 니은은 알파벳 순서 그렇게 공부해도 되고요. TSH지 틀렸어. 자, 혈중 티록신 농도가 증가하면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다. 우리 항상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피드백. 이 피드백은 크게 양성 피드백과 음성 피드백으로 구분지을 수 있는데 양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을 촉진시키는 걸 양성 피드백이라고 불러. 반면에 음성 피드백은 결과가 원인에 관여하여 억제시키는 작용이 일어나는 걸 음성 피드백이라고 불러. 항상성에서 촉진이란 말은 어울리지 않아.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호르몬에 의한 피드백 작용은 무조건 음성 피드백 작용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해주면 이런 문제 쉽게 풀 수 있게 돼. 그래서 기억의 분비가 촉진된다라는 표현은 양성 피드백을 설명하는 말이어서 틀린 설명 되겠지. 그래서 기억이 맞는다. 13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에 대한 자료이다.
상염색체에 있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 결정. 대립 유전자에는 ABD가 있으며 하나의 형질에 결정하는 대립 유전자가 3개 이상이므로 얘는 복대립 유전. 표현형은 4가지다 라고 말했으니까 ABD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네. 우리 혈액형 ABO식 혈액형 유전이랑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겠다. 그지? 유전자형이 AA인 사람과 AB인 사람의 표현형이 같다. 우열관계 요소 찾아내야 되겠다. AA인 사람의 표현형을 A라고 할게. 유전자가 A밖에 없으니까. AB인 사람은 표현형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A의 표현형을 가진다. 그 말은 A 유전자가 B 유전자에 대해서 우성이다. 유전자형이 AD인 사람과 DD인 사람은 표현형이 다르다. DD인 사람의 표현형은 D일 건데 AD인 사람은 D가 아니라는 거야. 그치? D는 A보다 우성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A와 D, A 표현형이 나타난다거나 또는 AD 중간 유전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유전자형이 AB인 아버지와 BD인 어머니 사이에서 AB인 아버지와 BD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는데 기억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래. 아버지의 표현형은 A의 표현형이 나타날 거고 BD는 아직 모르는 상태. 둘이 태어나서 기억이 태어난다면 어떤 자손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될 것이냐. AB 유전자형을 가지거나 AD 유전자형 또는 BB 또는 BD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되겠지. AB의 표현형이 A가 될 거기 때문에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A가 나타날 확률은 4분의 1이어야 돼. 즉 AD는 표현형이 A가 아니라는 거야. 얘는 A가 아니다. 근데 우리 아까도 했잖아. AD인 경우에는 D의 표현형을 가질 수가 없어. 표현형은 다르다라고 표현해놨으니까. 그러면 A의 표현형이 나오거나 아니면 중간 유전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AD는 A의 표현형을 가지면 확률이 4분의 1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AD가 중간 유전 된다라고 알 수 있어. AD가 중간 유전 되기 때문에 A와 D 사이에는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리고 BD인 어머니 사이에서 기억이 태어났는데 BD의 표현형과 같을 확률 또한 4분의 1이래. 요게 BD. 근데 여기에 표현형이 B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럼 BD는 표현형이 뭐가 아니라는 거야? B가 아니라는 거야. 표현형이 B가 아니니까 D 또는 BD의 표현형을 가지게 될 건데 만약에 BD의 표현형을 가지게 되면 A, B, D가 모두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설명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D의 표현형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BD는 표현형이 D여야 한다. 그래야지 확률 4분의 1이 설명될 수 있다. 그렇다면 D가 B보다 우열관계이다. 즉 A와 D는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고요. 그리고 B가 가장 열성형질이다 라고 할 수 있어. 자, 유전자형이 BD인 아버지와 AD인 어머니. 아버지의 유전자형이 BD, 엄마의 유전자형이 AD. 그럼 나타날 수 있는 자손 니은의 유전자형은 AB, BD, AD, DD 이렇게 4가지의 유전자형을 가지게 될 것이고 AB는 표현형 A, BD는 표현형 D, AD는 표현형 AD 우열관계가 뚜렷하지 않아. DD는 표현형이 D. 그래서 표현형이 이렇게 A, D 그리고 AD 총 3가지가 나오겠다. 최대 3가지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 가는 복대립 유전 형질이다. 한 쌍의 대립 형질을 결정하는데 A, B, D 3개 이상의 대립 유전자가 관여하는 유전을 우리는 복대립 유전이라 불러. A는 D에 대해 완전 우성이다. A와 D는 우열관계가 분명하지 않았어. 틀렸고, 자 A는 3이다. A는 표현형, 니은이 가질 수 있는 표현형, A 표현형, D 표현형, AD 표현형에서 3가지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디귿. 14번 그림은 어떤 남자의 피의 지원기 세포 1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이고요. 표는 세포 기역부터 디귿에서 스몰 a와 라지 b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래. 라지 a는 스몰 a, 라지 b는 스몰 b와 각각 대립 유전자이다. 모두 상염색체에 존재한대. 기역에서 디귿은 1부터 3을 순서 없이 나타낸 거래.
1부터 3을 보게 되면 1과 3, 1, 2는 핵상이 2n인 상태여야 될 것이고 3은 핵상이 n이겠지? 왜?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분리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3번 세포에서는 상동 염색체를 볼 수가 없지. 라지 A 스몰 a건 라지 B 스몰 b이건 어쨌든 간 대립연자를 볼 수 없다라는 게 우리 3번 세포의 특징이고, 또 하나 상동 염색체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1번과 2번 세포에서는 이 남자 P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립전자를 관찰할 수 있어야 돼. 스몰 a가 됐건 라지 b가 됐건 말이지. 근데 A와 B는 0과 1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억세포와 니은세포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 즉 스몰 a는 볼 수 있지만 라지 b는 볼 수 없는 경우거나, 또는 스몰 a는 볼 수 없지만 라지 b는 볼 수 있는 경우가 되겠지. 기억과 니은 세포 중에 하나가 3번 세포라는 걸 확인할 수 있지. 그렇다면 디귿은 무조건 핵상이 EN인 모습, 즉 1번과 2번 세포여야 될 것이고, 얘가 1번 세포라면 DNA 상대량 A가 복제된 2번 세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A는 최대 2라는 거지. 8의 값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렇다면 얘는 2번 세포라는 걸 의미하게 돼. 디귿이 2번 세포라는 걸 찾아내게 되고요. 디귿이 2번 세포라면은 1번 세포를 찾아낼 건데 1번 기억은 2다. 그럼 복제돼서 4가 될 수 있겠지. 만약에 0이다? 0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 무조건 한 개를 볼 수 있어야 되겠지. 그지? 그럼 이제 니은이 만약에 1번 세포다. 그럼 A가 0이다. 아니 A가 2다. 그럼 이렇게 4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될 수 있겠지. 그지? 또 하나. 이렇게 따져봤더니 기억, 니은 모두 다 1번 세포를 가정하고 풀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린다. 그래서 3번 세포를 먼저 찾을게. 3번 세포는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 모습, 즉 2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 2분체의 모습이라는 건 DNA 상대량이 2배가 는 1분체일 때보다 2배로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겠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니은에서 볼 수 있는 라지비의 DNA 상대량 1은 우리 3번 세포에서 설명할 수 없는 그림이 돼요. 3번은 그래서 1 기억세포가 3번 세포임을 이렇게 알 수 있고, 니은이 1번 세포여야 되는 거지. 니은이 1번 세포이려면 A는 2의 값을 가져야 되고 B는 0의 값을 가져야 돼. B가 0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기억세포, 즉 3번 세포에서는 라지 B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라지 B를 볼 수 없으니까 스몰 b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 우리 4번 라인 있지, 그지? 요 라인, 요 4번 라인 4번 세포에서는 라지 B의 대립전자를 볼 수 있다는 뜻이 되겠지. 다시 돌아와서 1번 세포의 니은을 보게 되면 A가 둘, 스몰 a가 둘, 라지 B가 하나. 얘는 지금 모든 대립전자를 볼 수 있는 경우잖아. 그지? 게다가 성염색체가 아니라 상염색체라고 말했기 때문에 DNA 복제량이 2배가 된 4의 값을 가지고 얘는 1의 값을 가진다. 얘는 스몰 a가 2개 있다. 라지 b가 1개 있다로 해석돼서 스몰 a, 라지 b가 1개 있다. 근데 상염색체이기 때문에 한 쌍의 대립전자를 가진다. 스몰 b까지 가진다. 그래서 유전자형이 스몰 a, 라지 b, 스몰 b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 자, 문제 풀러가면 기억은 3이다. 기억은 3번 세포야. 맞아. P의 유전자형은 스몰 a, 라지 b, 스몰 b이다. 우리 방금 전에 찾았죠? 맞고요. 세포 4에는 라지 b가 있다. 세포 4에는 라지 b가 있어. 왜? 세포 3에 스몰 b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4번에는 그 대립 유전자인, 즉 상동 염색체, 이웃한 상동 염색체에 존재했던 라지 b 유전자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기억, 니은, 디귿 모두 맞으니까 5번. 자, 15번 그림은 좌우대칭인 근육 원소음바디 X의 구조를 나타낸 거. 표는 시점 T1과 T2일 때 X, 가나 각각의 길이를 나타냈고, 구간 기억은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 니은은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겹치는 부분이래. 가와 나는 각각 기억과 니은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네. X대의 길이 놓고서 문제 풀도록 할게요. 자, X대의 길이는 지금 문제 나와있, 우리 H대가 안 나와있다. H대, 먼저 디귿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게. 자, 그러면 디귿 더하기 이 니은 더하기 이 기억, 이게 x대의 길이를 나타내는 수식이 되겠지. 이 수식으로 풀면은 문제가 좀 수월해지거든. 디귿 더하기 이 니은이 결국 a대의 길이를 말할 거기 때문에 우리 a대의 길이는 근육 수축 이완과 상관없이 길이가 일정하잖아.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그지? 그렇기 때문에 x대의 길이를 나타내는 t1과 t2일 때 2.5와 2.3을 결국 기억의 길이의 변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문제 풀이가 수월해져. 자, x t1일 때
t1일 때 x의 길이를 xt1이라고 하고 디귿1 더하기 이 니은1 더하기 이 기억1이라고 쓸 거고 이때의 길이가 2.5다. 그리고 xt2일 때의 길이 xt2일 때의 길이는 디귿2 더하기 이 니은2 더하기 이 기억2라고 쓸 것이고 얘는 2.3이다. 그럼 x대의 길이가 0.2만큼 짧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a대의 길이는 변함이 없을 거기 때문에 결국 이 기역 1이 이 기역 2로 되는 시점 과정에서 0.2만큼 길이가 짧아졌다라는 걸 의미하게 돼. 결국 기역 1의 길이가 기역 2로 바뀌면서 0.1만큼 짧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지. 기역이 0.1만큼 짧아졌다라면 니은은 0.1만큼 늘어나게 될 것이고 디귿은 0.2만큼 짧아질 거잖아. 그지? 그래서 t2에 대한 식을 디귿1에 대한 식으로 바꿔놓을 수 있어. 디귿1에 비해서 0.2만큼 짧아진 게 디귿2이기 때문에 디귿2 대신 디귿1 빼기 0.2라고 쓸 수 있고 니은의 길이는 길어졌잖아. 0.1만큼. 그래서 2에 니은1 더하기 0.1이라고 쓰며 기역의 길이는 0.1만큼 짧아졌으니까 2에 기역1 마이너스 0.1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지? 자, 우리 표를 봤더니 가 나의 길이는 하나는 기역의 길이고 하나는 니은의 길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A의 길이에서 같아 T1일 때 가와 나의 길이 즉 기역과 니은의 길이는 같았는데 T2일 때 하나는 0.6이 되고 하나는 0.4가 됐어. 기역과 니은은 하나가 수축하게 되면 하나는 이완하게 되는 즉 반대의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A 값은 0.4와 0.6의 사이 값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기역과 니은의 길이의 변화는 크기가 같기 때문에 0.6과 0.4의 그 크기 차이가 같은 0.5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지. A는 0.5고 그럼 가는 0.5에서 0.6으로 늘어났으니까 실제 T1에서 T2로 가는 과정에서 늘어난 건 니은의 길이잖아. 그지? 그래서 가가 니은, 나가 기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 가는 기역이다. 이렇게 가가 기역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요. T1일 때 니은과 H대의 길이는 같다라고 말했어. 그럼 니은의 길이 구해야 되겠지. 그지? 지금 T1일 때 니은의 길이가 0.5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역의 길이도 0.5이기 때문에 대입해 볼게. 디귿1 빼기 0.2 더하기 2에 니은1이 0.5 0.5 더하기 0.1이니까 0.6 더하기 2에 기역의 길이도 0.5 0.5 빼기 0.1이니까 0.4 요게 2.3 그럼 디귿1 빼기 0.2 더하기 1.2 더하기 0.8이 2.3이 된다는 뜻인 거고 쭉 좌변 정리하게 되면 2.0에 1.8이니까 디귿1은 2.3 빼기 아이고야 얼마였어 1.8 그러면 0.5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 우리 T1일 때 니은의 길이는 0.5였고 H대의 길이는 디귿의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디귿1의 길이는 0.5 그래서 두 길이가 같다라는 사실 알 수 있어. T2일 때 A대의 길이 묶은인데 A대의 길이는 X축의 길이 변화와 상관없이 같은 값을 가진다라고 말했으니까 디귿1이 0.5 니은1도 0.5 그럼 1.0 1.0 더하기 0.5니까 A대의 길이는 1.5 이렇게 쓸 수 있다. 찾았네. 그래서 니은과 디귿 16번 다음은 민말이집 신경 A와 B의 흥분 전도와 전달에 대한 자료래. 그림은 A와 B에서 D점 D1에서 D4의 위치를 표는 D2의 역치상의 자극을 1해 주고 D2의 자극을 줬대. 경과한 시간이 4ms일 때 그리고 A ms일 때 D3와 D4의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래. A와 B의 흥분 전도 속도는 각각 2cm/ms이다. 오케이.
A와 B 각각에서 활동전이가 발생했을 때 각 지점의 막전이 변하는 그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 일단 지금 막전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D3에서 4ms일 때 플러스 30이라고 표시되어 있네. 플러스 30의 막전이를 가지기 위해선 탈분극이 진행되고 즉 자극이 도착해서 2ms의 시간이 흘렀을 때를 말하잖아. 그지? 내가 D2에 자극을 줘서 이렇게 D3까지 가는데 2ms 시간이 소요되고 그리고 D3에 자극이 도착해서 이렇게 탈분극이 진행이 되는데 2ms의 시간이 지났다는 거야. 4ms일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즉 D2에서 D3 지점까지 시냅스를 거쳐 진행하는 시간이 2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네. 그지? 그리고 AB에서 흥분전도 속도는 2cm/ms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D3에 도착한 자극이 D4 지점까지 가는데 1ms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그럼 D4 지점은 D2에서 주어진 자극이 D4까지 오는데 3ms 탈분극이 일어난 지 1ms의 모습을 볼 수 있겠다. 그지? D4에서 볼 수 있는 막전이는 1ms일 때의 막전이니까 요때쯤 한 마이너스 60 정도 되겠네. 그지? 약 마이너스 60 정도 나올 것이다. 그리고 A는 얼만큼의 시간인지 모르겠어. 근데 D4에서 마이너스 80의 막전이를 가지게 된대. 똑같이 D2에 자극을 줬는데 B까지 오는데 분명히 3ms의 시간이 걸린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아냈으니까. 그리고 D4에서 탈분극이 진행되고 마이너스 80mV를 가질 때에 탈분극 시간은 3ms란 말이야. 즉 탈분극이 일어난 지 3ms가 지났다라는 거지. 그지? 그럼 전체 시간은 얼마가 되겠어? 6ms가 되겠지. 그래서 A가 6ms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6ms 그럼 하나 더. 우리 D3 지점까지 2ms 걸리기 때문에 D3에 도착해서 얼마? 4ms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거고 4ms면 우리 다시 D3 지점은 탈분극이 다 끝나고 재분극도 끝나고 다시 휴지전을 찾았다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는 사실. 물론 여기 D1도 있으니까 D1도 풀어야 되는데 보기 보면서 풀어보자. A는 6이다. A 6이라는 거 찾았어. 기억이 5ms일 때 기억이 5ms라고. D4의 막전이는 5ms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3ms. 그리고 D4가 탈분극이 일어난 지 2ms의 시간이 지났을 때 말하잖아. 그지? 2ms의 시간이 지났을 때 막전이는 플러스 30이니까 맞는 답. 기억이 3ms일 때 D1과 D4에서 모두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기억이 3ms라는 건 자극을 주고 3ms가 지나갔을 때 D1과 D3라고 말했으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2ms가 걸려. 왜? 2cm/ms니까 그럼 D1에서는 탈분극이 일어난 지 1ms가 지났을 때의 모습일 것이고 D3는 마찬가지로 D2에서 D3까지 가는데 2ms가 걸린다고 했으니까 D3는 탈분극이 일어난 지 똑같이 1ms가 될 거야. 똑같이 탈분극이 일어나고 1ms의 모습이기 때문에 둘의 막전이는 같겠지. 그지? 3ms일 때 D1과 D3의 막전이는 같다. 그리고 자극이 일어난 지 1ms일 때의 모습,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의 모습. 그래서 맞는 설명,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5번 찾습니다. 17번 다음은 어떤 집안은 유전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 가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에 의해 결정되고 라지 A는 스몰 A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랍니다. 자, 나는 한 쌍의 대립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며 대립유전자에는 EFG가 있고 E는 F와 G에 대해 F는 G에 대해 완전 우성이래요. E가 가장 우성, 그리고 F, 그리고 G. 그리고 나의 표현형은 세 가지래. E형질, F형질, G형질이라고 볼 수 있지. 가계들은 구성원 1부터 8에서 가의 발현 여부를 나타낸 것이래. 우리 부모한테 나타나지 않은 형질이 자손한테 나타나면 열성 형질인데 어이구 1번 2번 부모도 3번 4번 부모도 두 가지 형질 모두 나타내가지고 가계들을 통해서 가형질의 우성 형질이 열성 형질인지는 알아내기가 조금 곤란하다. 자, 표는 5부터 8에서 체세포 한 개당 F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래. 우리 F의 유전자형 찾아낼 수 있겠다. F의 DNA 상대량이 5번은 하나 가지고 있대요. 좋아. 그리고 6번은 두 개 가지고 있대. 아이고 6번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1번도 F 가지고 있고 2번도 F 가지고 있어야겠지. 부모한테 하나씩 물려받았을 거니까. 7번은 F 가지고 있지 않고요. 8번이 F 두 개 가지고 있대. 땡큐. 8번도 두 개 가지고 있으니까 3번도 F 가지고 4번도 F 가지고
5와 7에서 나의 표현형은 같다라고 말했어. 5번은 F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은 E 아니면 F. 7번의 표현형이 같다라고 말했는데 7은 F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7은 G 아니면 E. 공통된 건 E가 되겠지. 그지? E, F. 얘는 E 형질이 발현됩니다. 자, 그리고 5, 6, 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A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과 5, 6, 7 각각의 체세포 한 개당 G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이 같대. 5, 6, 7에 G의 DNA 상대량을 더한 값은 이미 6개 중에서 5개가 밝혀진 상태이기 때문에 0 또는 1개가 되겠지. 그치? 그럼 1개 가정에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G 하나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 5, 6, 7에서 라지 A 또한 1개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라지 A가 1개밖에 없는데 5, 6, 7을 봤을 때 6번만 가형질이 발현됐기 때문에 가형질이 발현된 6번이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라지 A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지. 라지 A 그럼 스몰 a가 될 것이고 스몰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연결된다라면 가형질은 우성 유전되는 가형질 유전자는 A에 있는 우성 유전이란 사실 이렇게 확인 가능하네요. 마지막 설명 때문에 우리 가형질이 우성형질인지 열성형질인지 알아낼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정상인 가형질이 발현되지 않은 개체는 열성이기 때문에 바로 유전자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자손에서 5번, 8번에서 스몰 a, 스몰 a이기 때문에 1번도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4번도 스몰 a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1번 발현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 4번도 발현됐으니까 라지 a, 스몰 a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러고 나서 보기 한번 가볼까? 자, 가는 우성형질이다. 우리 가 우성형질이라는 거 찾아냈고 그럼 이제 니은 가의 유전자는 나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가의 유전자가 나의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그렇다면 자, 얘는 지금 EG라고 우리가 가정하고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러면 스몰 a 하나에는 E가 또는 스몰 a 하나에는 G가 하나는 4번한테 받았고 하나는 3번한테 받은 거야. 그러면 라지 A가 라지 F랑 연관되었다는 뜻이 되는데 어쨌든 4번은 E가 됐건 G가 됐건 스몰 a랑 연관된 건 7번은 스몰 a밖에 못 봤으니까 E 아니면 G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라지 A랑 연관된 건 F라는 뜻인 거고 그 F 유전자를 물려받은 8번은 그럼 라지 A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연관되어 있지 않아. 같은 염색체에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6과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라고 6과 7 유전자형 볼까? 6번은 7번은 우리 가형질 유전자가 라지 A, 스몰 a 그리고 스몰 a, 스몰 a였어. 둘 사이에 태어날 수 있는 자손 중에서 자녀 중에서 A형질 유전은 자, 라지 A, 스몰 a를 6번이 줄 수 있고 7번은 스몰 a만 줄 수 있으니까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그래서 가형질 발현 안 되고 그래서 가형질 발현될 확률이 2분의 1. 나형질 한번 볼까? 나형질 유전자는 FF 6번, 7번 사이에 6번은 뭐 이렇게 써놨어. 나형질 6번과 7번을 보게 되면 6번은 FF 그리고 7번은 EG. 둘 사이에 자손이 태어났을 때 6번이 줄 수 있는 거 7번이 줄 수 있는 유전자 EG 6번이 줄 수 있는 거 F 그럼 EF니까 E형질 그리고 FG F형질 요때 7과 같을 확률 7은 E형질 발현돼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1 되겠지 그지? 그래서 2분의 1, 2분의 1 서로 다른 염색체이기 때문에 상관없지 연관 안 돼 있어서 2분의 1, 2분의 1 총 4분의 1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 그래서 기억 디귿 이렇게 답 찾을 수 있네요. 18번 다음은 상호작용 가와 나에 대한 자료래. 가와 나는 텃세와 종간 경쟁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래요.
은어 개체군에서 한 개체가 일정한 생활 공간을 차지하면서 다른 개체가 지금 표현도 좀 신경을 써야 돼. 한 개체가 다른 개체가 즉 종과 종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종 내의 관계를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지? 이것 통해서 바로 텃세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우리 같은 곳에 서식하던 애기 집신벌레와 집신벌레 중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났다. 이거는 종이 다른 거기 때문에 이게 종간 경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가는 종간 경쟁이다. 가가 아니라 나가 종간 경쟁이고 기역은 니은과 다른 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종간 경쟁이겠지. 종 사이에 일어나는 경쟁을 종간 경쟁이라고 부른 거잖아. 나가 일어나 기역과 니은이 모두 이익을 얻는다. 종간 경쟁이 일어나는데 경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모두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둘 중에 하나만 이익을 얻게 되겠지, 그지? 실제 봐도 집신벌레 중에 애기 집신벌레만 살아남았대잖아, 그지? 애기 집신벌레는 살아남았고 집신벌레는 살아남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이득이라고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애기 집신벌레도 살아남았기 때문에 이득이라고 굳이 설명을 할 수는 어떻게 보면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굳이 이득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니은만 맞는다. 2번. 19번. 다음은 사람의 유전 형질 가에 대한 자료래. 서로 다른 세 개의 상염색체에 있는 세 쌍의 대립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스몰 D에 의해 결정되고요. 표는 사람 P에 세포 1부터 3에 각각에 들어있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래. 기억과 니은은 1과 2를 순서 없이 나타냈다라고 이야기했어. 세포 1을 봤을 때 지금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가진다가 되잖아. 기억은 0이 아니니까 1 아니면 2를 가진다라는 거고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가지고 있다라는 건 상동 염색체를 볼 수 있는 핵상이 EN이라는 거. 자, 2번 세포는 A가 1이고 스몰 a가 0이다? P는 분명히 라지 A와 스몰 a를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립 유전자 중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다는 건 핵상이 N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자, 그리고 3번 세포. 3번 세포는 아직은 지금 확인할 수 없고요. 1번 세포 나머지 B 유전자와 D 유전자를 봤을 때 지금 핵상이 EN이고 라지 A와 스몰 a를 각각 하나씩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이 1이라는 뜻이 되고요. 라지 B와 스몰 b, 라지 B는 0, 스몰 B 2개, 그리고 라지 D, 스몰 D 1이기 때문에 라지 D도 하나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 성염색체라면 라지 D의 존재를 0이나 1로 정의 내려야 되겠지만 지금 상염색체라고 말했기 때문에 한 쌍의 대립유전자를 모두 가지게 돼. 그래서 스몰 D 하나만 가지고서는 대립유전자를 설명할 수 없어서 라지 D를 한 개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 그럼 1번 세포를 통해서 덕분에 우리 유전자형, P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스몰 b, 라지 D, 스몰 D라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럼 3번 세포 봤을 때 라지 D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 대립유전자 중에서 라지 D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핵상이 N이라는 걸 또 알 수 있어. 자, 그러면 니은이 2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기억이 1, 니은이 2, 그리고 니은이 2 이렇게. 자, 그렇다면 2번 세포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2번 세포를 봤더니 라지 A를 지금 하나 가지고 있대. 그리고 스몰 B를 2개 가지고 있대. 라지 D를 1개 가지고 있대. 이 스몰 B를 2개 가지고 있는 현상 설명이 안 되거든? 지금 라지 A를 하나 가지고 있다는 뜻은 1분체의 형태로 존재한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데 B만 지금 2분체의 형태, 즉 2분열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본다는 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 그지? 밑에 보기를 봤더니 1부터 3 중 2개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염색체가 없고 나머지에는 중복이 일어나 대립유전자 A의 DNA 상대량이 증가한 염색체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녀석이 2번 세포에 이해할 수 없는 스몰 b의 DNA량 2를 설명하는 내용인 것 같아. 그럼 스몰 a는 스몰 b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1부터 3 중 2개에는 돌연변이가 일어났으니까 얘만 돌연변이가 일어난 거. 1부터 3은 정상 세포임을 알 수 있어. 자, 이제 보기 문제 풀러가면은 자, 기억은 2이다. 기억은 2가 아니라 1이어야지만 1번 세포의 대립유전자를 설명할 수 있고요. 그럼 이제 A는 B이다. A는 스몰 b 맞고. 다음에 P에서 가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이다. 아니, 라지 B는 가지고 있지 않아. 1번 세포가 핵상이 EN이고 라지 B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P에는 라지 B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얘는 틀린 설명. 답은
니은만 2번. 20번 그림은 동물 A와 2에는 8인 A와 2에는 6인 B의 세포 가부터 다 각각에 있는 염색체 중 기억을 제외했대요. 염색체 중에서 기억을 제외했고요. A와 B는 성이 다르고 A, B 성이 다르며 A와 B의 성 염색체는 암컷이 XX, 수컷이 XY. 기억은 X 염색체와 Y 염색체 중 하나이다 라고 A 세포, B 세포 찾아내야 되고 기억이 X 염색체인지 Y 염색체인지 찾아낼 겁니다. 핵상부터 찾을게요. 염색체 그림 보이니까 가는 핵상이 N 상동 염색체 보이지 않아. 나도 상동 염색체 보이지 않으니까 핵상은 N. 다는 상동 염색체를 지금 볼 수 있잖아. 그지? 핵상이 EN. 체세포 가지고 X 염색체, Y 염색체 찾아내는 게 낫겠지? 자, 이 N은 지금 5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X 염색체를 제외했건 Y 염색체를 제외했건 A 세포 B 세포에선 A 세포에선 확인할 수 없는 세포고요. B 세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즉 다는 B 세포이며 원래 6개인데 지금 1개가 사라졌다라는 거지. 그지? 암컷이었다라면 X 염색체를 제거하게 되면 4개밖에 볼 수 없어. 수컷이기 때문에 Y 염색체를 제거했을 때 또는 X 염색체를 제거했을 때 하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지. 일단 B는 수컷이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X나 Y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고요. 얘는 그럼 나는 지금 핵상이 염색체 수를 3개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X 염색체였다면 N은 4인 세포를 볼 수 있는 거고요. Y 세포였다면 둘 중에 성이 하나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A는 무조건 암컷이거든요. 이거 그림까지 같이 봐야 되겠는데? 지금 요 염색체 우리 나에선 볼 수 없지. 요 염색체 나에서 마찬가지로 볼 수 없어. 우리 가에서 얘 보이고 그리고 다에서 볼 수 있는 얘 또한 우리 가에서 볼 수 있지. 그지? 그럼 얘도 B의 세포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럼 얘는 A의 세포라고 말할 수 있을 거야. A의 세포는 핵상이 N이 4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암컷인 A한테는 제외될 Y 염색체가 없기 때문에 제외된 게 X 염색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여기 X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그치? 얘도 X 염색체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는 거고 얘는 지금 B의 세포이기 때문에 N은 3이 돼야 돼. X 염색체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X 염색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보여서 이렇게 2개만 보이는 상태. 자, 기억은 X 염색체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자, 가에서 상염색체의 수는 3개이다. 그 중에 하나가 성염색체가 지금 안 보이는 거고 상염색체는 모두 보이기 때문에 2개. 나는 수컷의 세포이다. 나는 A의 세포이고요. A는 암컷입니다. 암컷이기 때문에 틀렸어.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1번.